정말 잘된 집은 잘된 집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집안에서 머무르시는 공간이 주방이 아닐까 싶은데, 이 주방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정리법이나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옛날 부엌과 지금의 주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네. 모든 게 좋아졌어요. 근데 점점 음식을 해 먹는 게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물건이 많아져서가 아니라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선대로 싱크대가 배치가 돼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저장식품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베란다로 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주방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냉장고를 베란다로 빼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엔 더워서 나가기 싫고 겨울엔 추워서 나가기 싫고 그리고 시켜 먹어. 네. 그래서 싱크대 옆에는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또 뭐가 달라졌냐면요. 지금은 밥통에 에어프라이기에 커피 머신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븐도 있고 전자레인지 뭐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게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키 큰 장,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이 순서로만 나가면요 집에서 밥 해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자, 아들 생일이에요. 뭐 내 생일도 마찬가지죠. 냉장고에서 뭐 소고기라든가 마늘 이런 걸 꺼내야 돼요. 그리고 준비대가 실온식품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서 미역을 꺼내. 그럼 개수대에는 씻고 설거지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부장은 볼이라든가 채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의 갈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데일리 그릇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볼 꺼내고 채반 꺼내서 소고기 핏물 빼고 그 다음에 미역 불리면 되죠. 그리고 옆에서 참기름 꺼내서 조리대에서 그래서 하부장에 양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양념이 보통 몇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부장에서 참기름 꺼내서 양념 해갖고 가열대에서 볶다가 물 붓고 해서 끓여내면 세상 쉬운 게 이런 거거든요. 요리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레시피가. 그래서 저는 집이 정리가 잘 된 거는 정말 잘된 집은 주방이 잘된 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선전에서 제가 봤는데 식구는 하루에 한 끼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예, 너무 잘 만들었죠. 근데 이게 힘들다 보니까 들어와서 각자 시켜서 각자 방에서 핸드폰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점점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분가해서 나가서 보면 정말 추억이 떠오르는 거는 어렸을 때 엄마가 뭐 해줬던 거. 그게 고급 음식이 아니어도 그런 게 있어야 돼. 이게 추억이에요. 그 추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방 정리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넓고 깨끗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뭐 인테리어 4억씩 주고 하시고 막 이렇게 넓고 좋은 집도 많죠. 근데 이런 동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근사한 그러한 주방을 만드시기 때문에 일상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방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욕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방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리가 잘 돼야 되지만 욕실은요 우리 가족이 모두가 사용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유일하게 개방을 안 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왔는데 나 욕실 좀 써야 되는데 잠깐 뭐 이러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욕실은 정말 청결해야 돼요. 근데 이 청결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청소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편리하려고 청소용품을 거기 놔둬요. 맞는 말이죠. 제가 이 일을 언제 하지 생각을 하고 그 장소에 물건을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이거를 안 지키는 게 청소용품. 왜냐면요, 청소용품들이 뭐 락스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얼룩달룩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행 가고 호텔 가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고 실제로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이렇게 가서 쉬고 오고 이러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거기 왜 호텔을 왜 좋아하시냐면요.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은 나의 일상이 없어요. 근데 일상이 없기 때문에 여행에 갈 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느끼는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저는 욕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딱 쓰는 거, 여러분들이 쓰는 것만 놔두라 그래요. 그리고 청소용품은 사실 뭐 바구니에 하나든 새 상품을 모아놓는 곳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욕실용품, 세제용품, 그 휴지 뭐 이런 거 모아놓는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건을 모아놓는 곳에 이 청소용품만 하나. 예. 그래서 솔직히 집이 100평 이상 돼서 그거 찾으러 가려면 너무 힘들다 이러면 또 공간이 많아요. 그 화장실도 크기 때문에.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 가정들은 다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욕실 가장 가까운 수납장에 그거 하나만 갖다가 청소하고 좀 물기 빼서 도로 넣어놓으면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1년 365일을 청결하게 딱 들어갔을 때 어수선하지 않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씻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 혹시 뭔가 물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주의하거나 그쵸. 유용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왜 수건도 얼굴 닦는 수건이 있고 발 수건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씻고 마지막에 발 닦고 그랬을 때 그 수건으로 물기를 다 그냥 닦고 또 욕실이 너무 크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싹 닦고 나오고 그리고 좀 환기되게 욕실 문을 열어놓는 게 좋아요. 사실 풍수상으로는 욕실 문을 닫아놓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욕실이 아니라 변소였죠. 우리 집에 가장 음기가 많은 곳. 그래서 현관하고도 비껴가는 곳에 변소를 설치를 하잖아요. 당연하죠. 냄새나고 막 그런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아침 저녁으로 나의 청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실 자체도 청결하게 유지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닦았어도 습기는 있으니까 좀 마르는 동안은 좀 환기시키고 환풍기도 좀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예. 발수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얼굴 닦고 몸 닦는 거 말고 발만 닦는 걸로 그 다른 그 욕실의 물기를 닦으면 된다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반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 닦는 거 따로 놓고 좀 오래된 거. 발수건을 따로 사시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이제 교체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발수건을 쓰다가 그것도 더 낡으면 걸레로 써서 현관 바닥 같은 거 딱 그래서 오래되면요 그걸 잘라요. 잘라서 신발장에 넣어놔요. 러닝도 좀 오래되면 잘라갖고 신발장에 넣어놓고 그 풍수에서도 현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물 청소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물 적셔서 그걸로 싹 닦고 그러고 이제 처분하면 되니까 최대한 끝까지 쓰고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발 닦을 때요. 슬리퍼를 한 번만 닦아줘 보세요. 그러면 슬리퍼에 물때 안 껴요. 근데 그냥 휙 벗어 던지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때 껴서 또 이거 어떻게 닦아야 되냐 막 이런데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실 발 닦으면서 이거 한 번 닦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몰아서 하시지 말고 습관 들이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다른 공간 뭐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런 곳이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사실 의리 정리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후 환경이라든가 또 실내 환경이 바뀌었어요. 변화했잖아요. 근데 의리 정리를 옛날에는 계절별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가 분명했어요. 겨울이 끝나면 3월, 4월 이러고 며칠 조금 춥고 뭐 이랬다가 봄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계절별이 아니라요. 종류별로 딱 한 번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다들 모르시거든요. 종류별로? 그렇죠. 그래서 사계절 의리를 무조건 걸어서 수납을 하셔야 되는데 또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문화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겨울에는 실외도 실내도 겨울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내복 입고 막 난로 피고 이래도 막 얼굴 볼 트고 콧물 질질 흐르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러신 분들 없을걸요? 반팔
또 조금 얇은 긴팔 뭐 이렇게 또 밖에 나갈 때 입는 뭐 니트 얇은 거 뭐 이런 거 패딩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겨울에도 어떤 날은 굉장히 춥고 어떤 날은 덜 추워요. 그러면 두꺼운 패딩, 얇은 패딩 이런 게 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류별로 한 곳에 내가 일상에서 만약에 양복을 많이 입는다. 그럼 양복이 가장 편한 곳에 와이셔츠, 양복, 바지 이렇게 그다음에 넥타이, 벨트까지 그리고 양말도 양복에 신는 양말 다르잖아요. 신사 양말 이것까지. 그래서 대부분 요즘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고 따로 드레스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계절 거를 여기 드레스룸에 지금 거를 갖다 놓고 이쪽에 막 지나간 걸 넣어 놓으시거든요. 찾으러 다니기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넓어도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냐면요. 만약 이제 사용자별로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드레스룸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 분 거를 드레스룸에 넣어요. 양복이냐 캐주얼이냐 정해서 사계절이 글로 다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정장을 나는 입고 출근을 해. 그럼 정장류에 관련된 게 글로 싹 들어가야 돼요. 양말을 정리를 하더라도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출근한다? 그럼 이 공간에 속옷, 양말이 들어갔지만 모든 양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장용 양말만 들어가요. 이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그리고 드레스룸에는 나중에 일주일에 이틀, 뭐 스포츠 운동 갈 때라든가, 뭐 교회 갈 때, 쇼핑 갈 때 입는 그런 캐주얼한 옷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양말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게. 그러니까 예쁘게 뭐 접어놓고 저도 실제로 해봤거든요. 근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물건을 보관하는 곳은 창고예요. 우리 주거 공간은 여러분의 삶을 담는 공간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모든 공간은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를 생각하면 그 용도에 맞는 물건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쉽지 않아요? 정리 너무 쉬웠고 너무 재밌어요. 꼭 해보세요.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요, 이거는. 옷장은. 예.